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내는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 평균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하면서도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내는 돈을 빨리 올리고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겠다는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 송서영 기자입니다.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한 달 소득이 286만 원인 경우 지금은 26만 원 정도지만 앞으로는 11만 4천 원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노후 평균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 대체율은 현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산시키는 한편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50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1%포인트씩 오르지만 40대는 0.5%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기가 50대는 4년 뒤, 40대는 8년 뒤, 20대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됩니다. 올해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같은 세대 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가입 이력까지는 사실 고려하지는 못했고요. 과거에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을 받았던 세대였느냐, 과거에 낮은 보험료를 냈었던 세대였느냐만 고려를 했던 거고요. 보유 재산이나 소득 수준 등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험료율을 연령대로 일괄 적용하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연령이 많다고 해서 꼭 부담 능력이 있고 연령이 어리다고 부담 능력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서 기금 고갈 시점을 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무가입 기간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와 병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률 외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경론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서울 서남부 권역의료센터인 이대 목동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엔 성인 신규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국의 주요 응급실 25곳에서는 앞으로 의사 1명이 나홀로 당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 닫는 응급실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앞 주 1회 성인진료 중단 안내판이 설치됩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성인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 대형병원 응급실로는 처음 있는 일. 모르고 찾아왔다 발길을 돌린 환자도 있습니다.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 그래서 그냥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그거 듣고 그냥 지금 나오는 길이.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 이들만으론 매일 야간 당직 교대 근무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문을 닫은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병원에 군의관 3명을 투입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아니고 뭔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니까 당장 이게 적응돼서 1인분의 몫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몰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수원아주대병원도 내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최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곳은 전국에 5곳. 순천향 천안병원의 경우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습니다. 야간에 응급실 성인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병원 의사들은 출근 전 피켓 시위까지 나서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응급의료에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9월 9일 수시가 시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 필수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집니다. 복지부는 당직 의사 혼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요 병원 응급실이 25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0명이 있어야 듀티당 2명이 근무 가능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미니멈으로 보고 10명이 안 되는 기관들을 추려서 25군데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위 250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숙련된 인력은 아니어서 100% 대체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어젯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 위까지 올라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피해 남성은 대리기사로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여럿 모여 있었던 터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굽은 길에도 핸들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를 올라탑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덮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차량은 그 이후로도 속도를 주체 못하고 인도 위를 달리다 옆 건물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3km 떨어진 식당,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말도 못해요. 완전 인사 벌써 이거 눈동자가 완전 풀려가지고 경찰도 막 워낙 많이 취했으니까 측정이 안 돼, 측정이. 피해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되게 하다 보니까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좀 하나 봐요. 대리 이제 거기서 하려고 기다리고 이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사고 현장은 청계산 주변 식당가와 가까워 평소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 요청, 일명 콜을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저거 단속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운전자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피해 남성 외 67명 이상이 모여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를 우왕 몰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사람들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조금만 틀었으면은 여러 사람 다쳤죠. 경찰은 남성에 대해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이승지 기자입니다. 이곳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불이 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대피 생활을 했던 주민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집에 돌아온 뒤 원인 모를 피부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거실이 새카만 분진으로 뒤덮였습니다. 소파는 물론 거실 한켠 탁자까지 새카맣습니다. 거실 매트를 들어올리니 분진 자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쓰던 이불과 베개도 분진으로 뒤범벅이 됐고 하얀 세면대와 욕조는 검게 보일 정도입니다. 화재 당시 문이 닫혀 있던 선반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내부에도 분진이 가득합니다. 불은 지하주차장에서 났지만 연기가 번지면서 25층 집까지 이 같은 분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들랑 한참 걸렸어. 근데 지금 여기 피해 보는 동 중에 애기 장난감 남겨둔 집. 그러니까요. 근데 분진이 닦아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5번 닦고 다음날 하나 더 닦고. 주민들 사이엔 두드러기 등 피부 질환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옆구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두들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광대뼈 이런 데 베개를 많이 단 쪽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내 얼굴을 봤는데 애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게시판에도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증 증상이 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 건강 걱정에 집안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도 안심할 수 없어 다시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 애도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좀 많이 긁고 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단기 숙박을 구해갖고 애들하고 나와 있어요. 주민들은 피부 질환의 원인이 분진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간관계가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의심은 간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긴다고 할까 봐. 피해 복구를 위해 45억 원을 기부한 벤츠코리아는 전 세대 공기 필터를 교체하고 별도 숙박시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부 질환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간다 이승지입니다.